안녕하세요. 긍정도 선생입니다. 이제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자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보통 자바를 강의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자바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클립스로 설명을 해요. 이클립스, 자바를 위한 이제 개발 툴인데, 근데 저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거라고 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도 자바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특이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서 자바에 대한 기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어느 정도 준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JDK 설치입니다. JDK라는 거는 자바예요. 자바.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려면은 자바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파일들 그런 거를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JDK와 JRE가 있는데요. JDK와 JDK 이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JRE 같은 경우에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자바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 자바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JDK라는 거는 자바 디벨롭먼트 툴킷인가? 그래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실제로 개발자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거기 때문에 JRE보다는 JDK. 또 JDK는 기본적으로 JRE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JRE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JDK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JDK를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에 JDK 다운로드라고 한번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구글을 제가 크롬을 열어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JDK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맨 첫 번째 뭐 자바, SE 뭐 다운로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뭐 화면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겁니다. SE라는 거는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일 기본 자바의 제일 기본 버전을 다운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바 플랫폼 JDK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지금 9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자바마다 이제 버전이 있어요. 자바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하는 랭귀지.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제 뭔가 언어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바도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9.0이 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바 SE 디벨롭먼트 키트 이게 JDK죠. JDK 곧 다운로드. 여기서 보시면은 라이센스를 억셉트한다. 즉 나는 이거 다운받는데 동의한다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OS 버전이 나와요. 리눅스, 맥 OS, 윈도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이신 분들은 윈도우 다운받으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맥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맥 OS 받으시고, 그 외에 뭐 우분투나 아니면 서버에서 뭐 어떻게 그런 식의 뭐 리눅스에서 개발하실 분들은 리눅스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일반적으로 자기 OS가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면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다운받아놨기 때문에 별도로 다운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운을 받으면은 다운 다 받고 나면은 막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막 떠요. 그리고 넥스트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저기 내 컴퓨터나 아니면은 내 파일 탐색기에 보셔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래밍 파일에 보면은 네, 자바라는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자, 경로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바라는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JDK와 JRE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생겨요. 정상적으로 자바가 설치가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JR이라는 거는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요. JDK라는 거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죠. 이 두 폴더가 생기고 요 안에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다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자바가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가 설치됐으면 저희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두 번째 단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 그런 안드로이드 아니면 뭐 다른 뭐 디바이스, 뭐 시계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화면과 함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라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또 파일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검색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또 다운해 받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설치하다 보면은 중간에 되게 막 복잡하게 뭐 여러가지 뭐 넥스트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경험도 설정하라 나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넥스트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냥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까지 까셨다고 가정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발음이 꼬이네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맨 처음 실행시킨 분들은 요 네모도 안 나올 거예요. 요 네모 안 나오고 바로 오른쪽에 요런 이제 뭐 버전이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로고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맨 처음에 간단하게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 거 없기 때문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네임, 컴퍼니 도메인, 프로젝트 로케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그 앱의 네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앱의 네임. 뭐 나중에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앱의 이름. 그 다음에 컴퍼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한 뭔가 그 앱마다 가지는 고유한 이제 그런 문자들인데요. 보통은 무슨 컴퍼니 도메인처럼 그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처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앱 이름 그 다음에 뭐 company.com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 도메인은 앱마다 고유하게 가져야 돼요. 즉 다른 앱들이랑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고유한 그런 문자들을 중간에 점을 찍어 가지고 뭔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디에 저장될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해가지고 또 보시면은 뭐 select the form factor and minimum SDK 나오는데 이거는 제일 안드로이드 어떤 제일 낮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버전 이상 제일 낮은 버전이 얼마를 설치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미니멈 SDK라고 제일 낮은 SDK 이상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5라고 돼 있어요. 15를 하게 되면은 뭐 100% 디바이스에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뭐 헷갈리시면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액티비티 2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건가. 액티비티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전부 액티비티라고 돼 있잖아요. 로긴 액티비티, 세팅 액티비티. 액티비티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mpty 액티비티라고 마찬가지로 넥스트 하게 되고 액티비티 이름도 뭐 하게 되는데 그냥 피니시 하게 됩니다. 하시면은 조금 지나면은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딱 생성이 돼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안드로이드 이거 계속 안 보고 싶은데 자 클로즈 하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파일들이 생기고 왼쪽에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복잡한 뭔가 트리 구조의 그런 이제 파일들이 막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뭔가 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로딩되고 있다, 러닝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죠. 한마디로 지금 뭔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뭔가 그런 세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러닝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러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인덱스하고 이제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샘플 프로젝트를 실제로 에뮬레이터 폰에 올려가지고 하나의 간단하게 이 앱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버추어 디바이스 한 개 이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제 이 샘플 앱을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버추어 디바이스 설정하는 방법은 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AVD 매니저에 보면은 AVD가 안드로이드 버추어 디바이스 약자거든요. 즉 안드로이드 가상기기를 설정하는 화면인데, 저는 아까 에뮬레이터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없을 테니까 크리에이트 버추어 디바이스 해가지고 이제 여기 폰 해가지고 종류 뭐 넥서스도 있고 뭐 갤럭시 넥서스는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하나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API 즉 가상기기의 OS 버전을 뭐로 할 것인가. 지금 대부분 삼성폰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높은 게 오레오일 거예요. 그래서 오레오를 저는 이제 깔아놨거든요. 이거 전부 안 깔리신 분들은 뭐 오레오 다운로드 아니면 뭐 누가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OS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뭐 넥스트 해가지고 뭐 화면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거를 실제로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액션 해가지고 런치가 있잖아요. 하사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상기기가 하나 뜨게 됩니다. 가상기기가 안 뜨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가상기기로 전달해서 가상기기에서 앱을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기기가 최소 1개 이상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상기기가 나오면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것처럼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크롬도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실행을 시켜보면은 앱에서 진짜 그러니까 개인 폰에서 유튜브를 실행시키는 것처럼 거의 똑같은 유튜브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만든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초록색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런이라고 될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select deployment target,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만든 프로젝트를 어디서 실행시킬 건가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connected device 해가지고 방금 실행시킨 디바이스 가상기기가 제일 상단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네, 밑에 또 아까처럼 뭔가 뺑뺑이 돌면서 뭔가 뭐 하고 있죠.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가상기기로 전달해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좋은 컴퓨터일 때는 조금 더 빠르고요. 뭐 컴퓨터가 사양이 좀 낮거나 자기 컴퓨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옛날 컴퓨터다, 90 컴퓨터다 이러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뭐 최소 몇십 초에서 오래 걸리는 분은 한 몇 분까지, 뭐 10분은 오바고 한 5분 정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다들 좋은 컴퓨터를 쓰죠, 보통. 저희 집 컴퓨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인스톨링. 자, 하게 되면은 My Application이라고 Hello World라는 이러한
이제 앱 하나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까지가 안드로이드의 제일 기본이자 저희가 앞으로 배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자바를 배울 때 제일 기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버튼 아니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위젯 몇 개를 넣고 자바를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세팅을 해 주셔야 다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긍정 노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바의 제일 기초인 변수 선언법,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된다. 앱이 딱 뜬다, 화면에 뜬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는 거는 이 화면이 뜰 때 onCreate라는 부분이 부터 시작이 됩니다. onCreate라는 부분. 그래서 onCreate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딱 중괄호인데 클릭하면은 요 밑에까지 중괄호 파란색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자,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자,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뭔가 실행되는 그러한 코드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위에 두 줄, 한 줄, 두 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이 부분과 알고리즘을 다루는 이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라는 부분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자, 변수라는 거는 뭔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어디에 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출력한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았으면은 출력하기 전에 입력받은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장할 수 있는 그릇, 메모리, 그것을 값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 메모리, 그런 공간이 이제 적절하겠네요. 공간을 변수라고 하고요. 변수는 크게 앞에 타입이 있어요. 변수는 타입 플러스 변수명, 이름,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 이건 이제 개발자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타입과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돼요. 공백. 한 칸 띄워야 돼요. 한 칸 띄우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변수 타입이 중요한데, 숫자를 담을 수 있는 타입에는 int, 그 다음에 이름, 이거 개발자 마음대로 안 됐죠. int number.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영어 단어를 썼어요. 즉, int number.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숫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세미콜론이라는 거는 하나 선언했다 거거든요. 그 말은 선언을 한 다음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이름에 넘버라는 공간에 숫자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또 는이라는 게 쓰였는데, 수식에서 쓰이던 그런 는이라는 게 쓰였는데,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코드 두 줄 짠 거는, 자,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변수,
그러한 이제 공간을 한 칸에 선언을 한 거예요. int라는 건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타입.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이름, 제가 어떤 이름을 쓸 건지. 그래서 int number라는 거는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선언하고 거기에 10이라는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자, 이게 변수의 기본입니다. 변수의 기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넘버 2는 10. 자, 이거는 뭐냐? 원래 모든 변수는 한 번 이렇게 타입을 붙여가지고 이러한 이 변수 never2라는 변수가 어떤 타입, 어떤 데이터를 받을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선언과 동시에 는을 하면은 선언을 하자마자 데이터를 넣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즉, 맨 처음에 넘버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값이 아무런 값도 세팅이 안 됐거든요. 지금 아무런 값이 세팅이 안 됐어.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갈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넘버에 10을 집어넣은 건데,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는 선언을 한과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숫자를 이렇게 왼쪽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int에 이건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는 경우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밑에는 다시 int number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즉, 한 번 변수 선언, 즉 데이터 타입이랑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number 2는 뭐 30, number 2는 40 이런 식으로 한 번 선언한 다음에는 그 변수를 마음대로 그냥 거기에 그 공간에 값을 넣거나 그 공간에 있는 것을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보면은 이러한 화면에서 뭔가 그런 글자를 출력하는 것 말고 개발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로그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 하단에 보면은 to do, run, 메시지,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 로고캣 터미널인데, 로고캣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막 이상한 잡다한 뭔가 개발자스러운 그런 막 메시지들이 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개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확인해야 될 때 출력하는 건데, 이거로 출력하는 방법은 log, 대문자 L입니다. log 점 여기에 뭐 d, e, 뭐 i 여러 종류가 있는데, e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태그라는 거는 어떠한 여기서 어떠한 태그로 보여줄 건지인데, 저는 일단은 그냥 no로 하겠습니다. no. 그리고 지금 넘버 int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 넘버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넘버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그 문자열만 돼요. 문자열. 이거는 그래서 넘버 플러스 이렇게 땡땡하면 이게 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 (40) 정말 어디 떴는지 잘 확인 안 되네요. 자, 빨간색으로 여기 중간에 보면은 no라는 이름으로 40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넘버 2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40을 넣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40 넘버 2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찍어봤더니 40이란 게 나왔어요. 즉,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 값을 넣고 거기 값을 넣고 그 값을 어떻게 출력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종류가 그러면은 이러한 변수의 종류는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int도 있고, 그 다음에 float가 있습니다. float라는 거는 소수를 담을 수 있어요. 소수. 이제 정수 말고 소수. 뭔가 뒤에 소수점, 점하고 이렇게 1, 2, 3, 4 이런 게 들어가는 소수를 담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소수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롱이라는 거는 int보다 훨씬 큰 수를 담을 수 있어요. int는 담을 수 있는 숫자의 최대치가 있거든요. 그 최대치가 한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롱은 그것보다 훨씬 커요. 지금 몇백억 이상의 엄청나게 몇 경, 몇 회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막 그런 거, 그런 숫자를 롱에 넣을 수 있어요. 즉 롱은 엄청 큰 숫자, 엄청 큰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뭐 곱하기 뭐 이런 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블은 이제 소수인데 플로트보다 훨씬 긴 소수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긴 소수라는 거는 40점 막 이렇게 막 수가 끝도 없이 막 이제 그런 이어지는 그런 소수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거는 불리안이라는 거는 true 또는 false, 이 값이 참 또는 거짓, 이 값이 맞다 또는 틀렸다, 그런 뭔가 이제 수랑은 다른 개념이죠. 숫자랑은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는 이게 맞다 틀렸다 두 개밖에 넣을 수 없어요. 맞다 틀렸다. 네, 이거를 넣을 수 있는 불리안. 그 다음에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스트링은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따옴표 두 개 사이에 뭔가 넣고 싶은 메시지, hi, this is,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공백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뭔가 기호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즉 이 따옴표 맞나?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거는 문자열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스트링은 사실 변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스트링, 이런 거를 대부분 많이 써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변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변수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번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그 다음 줄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죠. There is no, 뭐 이런 식으로, 뭐 안녕, 네, 이게 이제 변수의 사용법입니다. 변수는 타입은 int, float, long, double, boolean, string 뭐 이런 거를 이제 변수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 타입 한 칸 띄우고 이름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 이건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공간에 이름을 붙인 데다가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변수를 나중에 어떻게 이용도 할 수 있어요. 이용도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넘버 2, 넘버 1, 넘버가 있고 넘버 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넘버는 넘버 2 플러스 10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넘버라는 공간에 넘버 2 더하기 10을 한 결과를 왼쪽으로 넣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는이라는 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넘버 2 플러스 10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넘버에 넣는, 이런 식으로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의 값도 넣을 수 있고, 그 변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스트링에 뭐 넘버 그 다음에 플러스 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스트링 문자열인데 문자열에 숫자 플러스 스트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플러스 스트링 하게 되면 스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링에 어떠한 이런 스트링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프로그램의 기본이면서 헷갈리면 안 되는 변수의 선언과 사용에 대한 방법이죠. 변수는 타입을 붙이고 한 칸 띄우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는을 해가지고 뭔가 값을 넣을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의 타입에 맞는 값을 넣어야 돼요. 즉 넘버라는 거는 숫자만 넣을 수 있는데 넘버 2라는데 문자열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떠요. 안 된다고. 여기 required int bound string, 즉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자기 타입에 맞는 거를 넣어야 돼요. 지금 int는 숫자,
했으니까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불리안도 뭐 불리안에는 true false만 넣어야 되는데 불리안에 또 뭐 숫자 뭐 5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불리안에는 true 또는 false만 넣어야 되니까. 네. 변수를 사용할 때는 타입을 꼭 잘 보셔야 돼요. 타입이랑 타입의 타입이 중요합니다.